네, 안녕하세요. 야민 독서를 진행하는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시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유연아 시인입니다. 일단 선생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현아라고 하고요. 시는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있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하는 건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아 시인은 2006년에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3년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 밖에 여러 권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조용감 문학 창작김을 수상하시면서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창비에서 청소년 시집이 곧 출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우리가 좀 약간 궁금한데 그 시집이 네. 어떤 내용인지 아주 잠깐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 시집이요? 네네. 네. 그냥 청소년 시집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청소년 시집은 10대를 지나왔거나 10대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10대를 회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네. 그 일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들어있고, 현재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 드러낼 수 있는 재밌는 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잔뜩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자기 감정들을 많이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시집이 될 거라고 이제 네.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현 선생님께서는 또 시 쓰시는 창작 활동 말고 문화기획 활동도 하시면서 최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글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최근까지 우리 커피로 유명한가요? 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서 네. 그 참여자들에게 시 창작 멘토링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도 아마 그런 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받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 막 하는 것보다 어떤 책을 같이 소개하고 한 대목을 읽으면서 왜 나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글쓰기의 소재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한 4권의 책을 조금 제가 갖고 왔는데, 네. 대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에세이집과 시집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 책들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천천히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책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내 컵은 내가 씻어입니다. 미지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집이고요. 미지 작가님은 이 책이 첫 책이시고요. 원래 작가가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이 엄마였었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0개월 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걸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이야기고요. 네. 이 책 안에는 어떤 미지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슬픔도 들어있지만 사실 연애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정주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충분히 읽어보면은 공감도 갈 수 있고,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대목을 조금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처음 쓰시는 작가분의 글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하지만 곧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이렇게 잠이나 자고 편하게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뭐든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하고 싶어도 자주 하지 못했던 운동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했다. 그러다가 유군이 출근할 때 집에서 나와 카페에 앉아 닥치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 이야기를 전부 다 글로써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예, 요런 대목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상실의 감을 뭘 할 수 없던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결국에는 글을 쓰면서 예, 다른 사람도 보고 어떤 충분한 애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예, 참 좋은 책이어가지고 예, 특히 뭐 집에 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시거나 아니면은 뭐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회사원들 예,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가볍게 읽으면서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나의 이야기도 굉장히 특별하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비극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우리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극의 역할은 이제 카타르시스, 네.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 우리가 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슬픈 상처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슬픔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저기 저장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발산해야 되는데 이 미지 작가님은 글을 통해서 네. 그런 슬픔 애도를 발산하시면서 어떤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를 맞아요. 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내 컵은 내가 씻어. 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집에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컵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컵만 쓰면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꼭 다른 설거지를 사람 안 하는 사람들 특히 네, 맞습니다.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반성. 컵을 한 번 마시고 네. 그 설거지통에다 놓고 그렇죠. 그다음 또 물을 마시면은 또 새 컵을 꺼내서 하는 거예요. 네네. 이 미지 작가님이 그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같이 있는 사람 2명인데 네. 컵은 8개인 거예요. 아. 예,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네 컵은 네가 씻어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겠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재밌어요. 같습니다. 이게 예.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냥 묵묵히 참아가고 있는 일 많은데 맞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 정말 사소하지만 쌓이게 되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알아먹거든요. 진짜 사소한 거에 화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아, 예, 일상적인 아주 재미있는 네, 책 네. 같아요. 제목도 네.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네, 출판사는 어딘가요? 출판사는 걷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집도 나오고 있고 에세이집도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 책 꼭 네. 다시 한번 네, 네. 주문 장바구니에 넣으시는 분들 꽤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책 소개를 잘 들었고요. 네. 좀 첫 번째 책부터 굉장히 이제 제목도 흥미롭고 그런데 그쵸, 두 번째 예. 책이 이제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두 두 번- 번째 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네. 예,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죠. 생각해봤죠. 네, 맞습니다. 예, 작가님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안 좋아하는 행복한 일을 거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아닌가요? 네. 이거 저도 늘 생각하는 건데 네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네. 이동환 작가님이랑 이동환 김은지 작가. 작가님이 쓰셨는데 김은지 작가님은 시인이시고요. 네네. 이동환 작가님은 책방을 운영하신 지금은 정리하신 아, 네, 책서점. 책방을 정리하신 네. 분이시고 김은지 시인은 네. 책방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거의 좋아하는 일이 시 쓰는 일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시 쓰는 일이 가장 좋은 곳이 작은 책방이래가지고 작은 책방에서 요새도 많은 일들을 아기자기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요 두 작가가 번갈아 가면서 그 책방에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책입니다. 네. 네. 재밌겠네요. 네, 어디 한 대목도 들어볼 수 조금 있을까요? 읽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엇비슷한 하루를 매일 살아간다. 그 굴레 속에서 약간은 다른 하루였으면 하는, 정확하게는 조금은 행복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큰 기대로 하루를 맞이하는 건 아니더라도 뜻밖의 좋은 순간이 찾아오면 나머지 하루, 곧 내 일의 하루를 버틸 만한 약간의 시간이 생긴다. 예, 요 대목이 있는데
우리 다 어쨌든 하루 뭐 계속 일을 하고 다른 노동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뜻밖의 순간, 좋은 순간이 살짝 찾아오면 그것으로 그 몇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하면서 이제 김은지 시인이 이동환 작가님의 책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쓰셨는데 네. 이제 뭐 슬프지만 그 책방도 없어지고 김은지 시인이 네. 일했던 그 책방도 없어지고 아이고. 같은 그런 거지만 굉장히 경쾌하고 어떤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하는 책 같습니다. 그쵸. 아까 맞아요. 말씀 잠깐 낭독 부분을 들으니까 재밌던 게 좀 저희가 세속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일이 힘들어도 월급을 받으면 또 30일을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복들 월급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요. 네. 그런 힘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사실 좋아하는 일 보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움베르토 에코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안식을 주는 곳이 도서관이다. 어쩌면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또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책이 있는 공간, 서점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공간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도 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그 동네 책방이나 이제 여기 도서관처럼 이런 곳이 정말 잘 네.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작가와 시민들 간의 만남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고 네. 이런 게 해서 예산이 좀 충분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네. 저도 첫 번째 책도 되게 재밌었던 것 네, 같고요.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네. 다시 이제 세 번째 책. 네.